이번에 요것이 당대표 면담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다가 번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렇죠. 그 사건은 우선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좀 타격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합의의 구두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떠나서 황보승희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. 예.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. 그리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. 라고 말했다가 예. 한 100분 있다가 번복한 사건이라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걸로 보는데 하나는 당내 협의 없이 대표가 이것을 결정했다는 게 하나고 예. 두 번째는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로 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이 다시 리더십에 금이 간 사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정치적으로 좀 그런 사단이 한번 있었던 일단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는 번복이라고 보지 않고요. 그때 당시에 뭐 합의라고 불리는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본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편성돼 있는 추경안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협의 사안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부분인데 예.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안이 남는 경우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워딩을 분명히 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협의가 끝나고 원내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해야 될 문제지. 그래서 처음부터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께서는 기자단에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번복이라 보면 안 된다. 그리고 어떤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윤희숙 의원님께서 어떤 예.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면서 촉발이 된 건데 그 부분도 사실 헤드라인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로 나가면서 조금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도 그 오해가 풀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타격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사실은 경선이라고 하는 게 당내 후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 신뢰를 얻어가면서 가야 되지만 예. 당내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고 이기는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거라고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근데 이 과정에서 전체 어떤 민주당의 가치를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또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우려를 고려해서 후보들이 적절히 서로를 공격하는 어떤 내용들을 좀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.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 조금 제가 이어서 하면 저도 사실은 이 지금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 문제를 전부 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정부가 못해서만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전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있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토론 배틀이 오히려 또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 경선도 흥행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도 흥행을 해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바지 발언이 나오고 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또 다시 사이다 발언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네거티브 경선이 내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고요. 저희 국민의힘 경선은 굉장히 잘 출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최재형 전 원장께서 또 입당을 하셨고 또 윤석열 총장께서도 뭐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버스가 만석에 이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버스를 탑승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후보에 대한 조명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만 지금 대선이라는 것이 정말 몇 달 안에 지지율이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내부에서도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퍼센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 비롯해서 언제 입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목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 이제 최재형 원장은 입당을 했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입당을 하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비전 간의 경쟁이 있으면서 골고루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국민들에게 재밌는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야당 쪽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부러워하시는 겁니까? 네.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. 예. 근데 이제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불안
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도 사실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거 헌법상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입니다. 굳이 헌법에 임기를 두었던 건 그 감사원의 업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게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치고 지금 대선 행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전에 했었던 일들이 당연히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. 근데 그러니까 감사원이라고 하는 업무가 되게 중립적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릴 만큼 그가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었 그런 명분이 있는가? 그리고 또 이어서는 사실 그냥 구도상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. 정말로 자기 철학이 국민의힘의 이전까지의 행보와 적절히 맞았는가? 그건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고 그 비전에 맞는 정당을 택한 느낌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되는 이런 모습들이 약간 좀 어떤 면에서 불안전해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최재형 원장과 관련해서 뭐 지금 여당 측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7월에 당시 월성 1호기 논란 관련해서 이제 최재형 원장의 뭐 중립성 문제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.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정치해라. 그래서 나가서 정치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저희는 좀 모르겠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쓰임을 받던 사람이 왜 이렇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지 저는 그것을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먼저 돌아보셔야 된다.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이나 처음 모셔올 때는 정말로 깨끗한 분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잣대가 본인들에게 향하니까 외압을 넣고 또 여러 가지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좀 염증을 느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빅텐트 측면에서 비전을 통합하고 비전에 대한 조율은 있어야겠지만 민주당하고 청와대는 먼저 그분들이 그 청와대를 나오게 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와서 국민의힘 쪽으로 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